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초보자 원천징수 시리즈 마지막 편인 기타소득 편입니다. 그럼 먼저 기타소득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타라는 명칭은 다른 특정 소득에 해당하지 못하는 소득들을 모아놓은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애매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 소득의 종류를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었는데요. 먼저 상금, 포상금, 복권 당첨금, 승마, 투표권 등 환급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중에는 저작권, 방송 필름,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 및 대여의 대가도 기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양도나 대여가 사업성을 띠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에게는 사업소득으로,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면 기타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이 양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포함하니 기타 소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계약에 대한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지급 시 당해 위약금을 지급받으신 분은 이 소득이 기타 소득이 되는 것이죠. 문예창작 수입, 강연, 원고료, 심사, 고문 등 인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편에서도 미리 다루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립적인 지위하에 계속적, 반복적인 형태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사업소득으로, 그 외에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대가는 기타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인 및 종교단체 종사자의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여기까지 기타 소득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입니다. 다른 소득들과 달리 기타 소득은 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소득들에 한해서 60%에서 90%까지 필요경비를 일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중후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그리고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기타 소득 총 지급 금액에서 8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0%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 상금도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요. 다음은 권리의 양도 또는 사용대가, 문예창작소득, 그리고 일시적인 인적 용역 대가의 60%의 필요경비를 공제해주고요.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1억 이하인 부분은 90%, 1억 초과인 부분은 80%를 공제해 줍니다만 보유기간이 10년이 지난 서와 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는 1억 초과분도 90%를 공제해 줍니다. 기타 소득은 과세 최저한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기타 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60%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인적 용역 소득을 12만 5천 원 지급하였다면 필요경비는 60%인 7만 5천 원이 될 것입니다. 12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므로 기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는 것이죠. 즉,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기타 소득 총 지급액이 12만 5천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 징수 없이 대가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단,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 시 기타 소득 총 지급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되 원천 징수 세액은 소득세 등 란에 영원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럼 사례를 통해 원천 징수 세액을 계산해보고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